10월 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한국의 흑백 요리사는 지난달 23일에서 29일 기준 49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전 세계인들을 그토록 열광시키는 것일까요? 흑백 요리사의 영향력이 이번에는 영국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아니, 영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해밀턴입니다.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 더 가든의 오너 셰프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영국의 스타 셰프가 한국 요리에 매료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에밀리, 달링, 내 생일 축하해. 이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 숟가락이야. 이제 내 차례란다. 16번째 생일.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해밀턴 가문은 영국 상류층의 대표적인 가문 중 하나였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투자 은행가셨고 어머니는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셨죠. 저는 그야말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최고급 사립학교를 다녔고 휴가 때마다 세계 각국을 여행했죠.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에밀리, 넌 정말 재능이 있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 내가 원한다면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에 보내줄게. 18, 요리사의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집안 같았으면 아마 반대했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달랐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 지원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파리의 르꼬르동 블레에 입학했어요.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동기들 사이에서도 저는 단연 돋보였어요. 타고난 미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항상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으니까요. 에밀리, 너의 요리는 예술이야. 넌 분명 대단한 셰프가 될 거야. 교수님들의 칭찬은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졸업 후 저는 곧바로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수석 셰프가 되었어요. 해밀턴 가의 딸, 에밀리가 영국 최연소 미슐랭 스타 셰프로 등극. 25, 제 이름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모두가 제 성공을 축하했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항상 허전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뭔가 부족한 느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존재했어요. 에밀리, 축하해. 이제 넌 정상에 올랐어. 동료 셰프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정상일까? 내가 원하던 게 정말 이것일까? 미슐랭 스타를 받은 후에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완벽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지쳐갔어요. 요리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방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에밀리, 이번 신메뉴는 어때? 언제쯤 준비될 것 같아? 레스토랑 매니저의 질문에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샘솟던 창의력이 이제는 말라버린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그때 문득 할머니께서 주신 황금 숟가락이 떠올랐어요. 그 숟가락은 제 성공의 상징이자 제가 져야 할 무게이기도 했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특권,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에밀리, 넌 행복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어요. 메마른 눈동자, 굳어버린 입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요리를 시작한 이유, 셰프가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제 마음속 공허함만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죠. 에밀리 해밀턴,
한때 영국 요리계의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추락하는 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제 레스토랑 엘리시움에 대한 혹평이 실렸더군요. 유명 음식 평론가가 쓴 리뷰였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듯한 메뉴. 더 이상 미슐랭 스타를 유지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 리뷰 이후 레스토랑의 예약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레귤러 손님들까지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에밀리, 우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게 될 거야. 레스토랑 매니저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죠. 몇 주 후,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우리 레스토랑의 별을 박탈한다는 발표였죠. 해밀턴 씨, 유감스럽게도 이번 평가에서 귀하의 레스토랑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슐랭 관계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별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레스토랑에 남아 술을 마셨어요. 벽에 걸린 상장들과 트로피들이 저를 비우는 것만 같았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술에 취해 중얼거리며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한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칼을 집어들고 재료를 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뎌진 감각, 사라진 열정.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공허해져 있었는지를. 에밀리, 괜찮아요? 주방에서 흐느끼고 있는 절 직원이 발견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더 이상 주방에 설 수 없었어요.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죠. 결국 레스토랑 운영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저는 집에 틀어박혔어요. 에밀리, 제발 문 좀 열어봐. 너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어. 부모님과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그저 이불 속에 숨어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냈어요.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요리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셰프가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요리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숨 쉬는 이유죠.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저도 그랬었죠. 요리가 제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제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에밀리 해밀턴,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퇴를 선언하실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대답할 힘조차 없었죠. 제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레스토랑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거울 속 초췌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도, 포기할 용기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요리학교 은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넌 아직 젊어.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죠.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 거려. 은사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법이야. 에밀리, 넌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야. 그 말씀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어쩌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은사님과의 통화 이후 저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밀리, 오랜만이야. 기분 전환 겸 산책이나 갈래? 대학 시절 친구 사라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런던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하이드 파크의 녹음은 한결 짙어져 있었죠. 근데 사라, 너 요즘 머리 스타일이 달라 보이는데? 아, 이거? 한국 미용실에서 했어. 요즘 K뷰티가 대세라며?
사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K-뷰티. 한국. 사실 저는 그동안 제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국. 김치 먹는 나라 말이야? 제 질문에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에밀리, 넌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한국은 이제 문화 강국이야. 음악,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음식도. 나 요즘 한국 음식에 완전 빠졌거든. 사라의 말에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요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그래? 어떤 음식이 맛있는데? 와, 진짜 많아.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아, 맞다. 오늘 저녁에 한국 유학생 친구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올래? 그 친구가 한국 음식을 직접 해준대. 망설임 없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랜만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저녁이 되어 사라의 집을 찾았을 때 현관에서부터 이국적인 향이 풍겨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한국 유학생 지민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민이 요리 실력이 대단해요. 한국에서 요리 학교를 다녔대요. 사라의 말에 지민이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배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테이블에 놓인 붉은 빛의 찌개를 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향긋한 냄새에 이끌려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죠. 와, 이게 뭐죠?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입 안가득 퍼지는 새로운 맛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 김치의 시큼함과 고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맛있죠? 김치찌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특히 아플 때 먹으면 정말 좋아요.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속해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요. 지민, 혹시 다른 한국 요리도 알려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요리사거든요. 제 말에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제가 아는 건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즐겨보는 한국 요리 프로그램도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흑백 요리사라고.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늦도록 음식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요리에 매료되어 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 같았죠. 내일은 뭘 해볼까? 한국 요리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민이 추천해준 흑백 요리사도 꼭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그때는 몰랐지만 가슴 한켠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 식품점을 찾아갔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처음 보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으며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이었죠. 이게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첫 도전을 시작했죠. 비빔밥이었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건가? 서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어 갔어요. 완성된 비빔밥을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첫 한국 요리였으니까요. 맛은, 괜찮네? 제 입맛에 맞게 조금 더 간을 보태고 고추장을 넣어 비볐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점점 더 맛있어지는 걸 느꼈죠. 그날 저녁, 저는 지민이 추천해준 흑백 요리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치 오아시스를 만났것만 같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이고 역사이며 그리고 우리 자신입니다. TV 화면 속 에드워드 리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흑백 요리사를 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저는 이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오늘의 주제는 어머니의 맛입니다. 그날의 에피소드는 특히 저를 울렸어요. 참가자들이 어머니의 요리를 재현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에밀리, 넌 요리할 때 무슨 생각을 해? 문득 은사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저는 완벽한 맛, 새로운 조합, 화려한 플레이팅, 그런 것들만 쫓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요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맛의 비결이죠. 안성재 셰프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요리했을까요? 아니, 오히려 제 명성과 평가만을 신경 쓰며 요리해온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흑백 요리사를 보며 한국 요리에 대해 공부했어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에 담긴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된장찌개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발효의 과정. 그것은 마치 인생과도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거예요. 참가자 중 한 명인 할머니 셰프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요리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점점 더 한국 요리에 빠져들면서 저는 제 요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저는 무엇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소박한 음식입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음식. 그것이 바로 최고의 요리죠. 에드워드 리의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에밀리, 오늘은 뭐 만들어 볼 거예요? 지민이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죠.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까 해요. 지민, 할머니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지민의 할머니 비법으로 만든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 소박하지만 깊은 맛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죠. 에밀리, 언니 요리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한국 요리는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흑백 요리사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셰프들의 이야기였죠. 우리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에요.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의 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던가요? 제가 정말로 추구하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레스토랑 엘리시움을 찾았어요. 한동안 방치해두었던 주방은 먼지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 주방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요. 화려함이나 명성을 좇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요리를 해보자고요. 안성재 셰프님, 에드워드 리 셰프님, 그리고 흑백 요리사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TV 속 그들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직접 배워보겠다고요. 에밀리, 무슨 일 있어요? 왠지 달라 보여요. 다음 날, 지민이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네, 지민. 저 결심했어요. 제 레스토랑을 다시 열기로 했어요. 이번엔 한국 요리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로요. 지민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지민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 그것을 제 요리에 접목시키는 작업.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이번엔 정말 제 마음을 담아 요리할 거예요. 제가 느낀 감동을 손님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요리의 힘을.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에 흑백 요리사가 있었다는 것도요. 언젠가는 저도 그 무대에 서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TV를 보며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에 온 거예요. 에밀리 언니, 여기에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지민의 도움으로 저는 6개월간의 한국 요리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지민, 고마워. 정말 꿈만 같아. 첫날, 지민이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어요.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에 저는 압도되었죠. 와, 이게 다 뭐예요? 너무 신기해요. 갖가지 색깔의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노릇노릇 구워지는 파전,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언니,
이건 꼭 먹어봐야 해요. 빈대떡이에요. 지민이 건넨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죠? 너무 맛있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그리고 깊은 풍미.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호기심에 가득 찬 제 모습에 지민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언니가 이제부터 배워나가야 할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었어요. 한식 조리학과 교수님들과 유명 셰프들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였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김치 명인 이영숙 선생님의 수업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배우며 저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에밀리,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느 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죠. 정확한 레시피와 뛰어난 기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맛의 비결이에요. 그 말씀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메마른 마음으로 요리를 해왔던 걸까요? 연수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산속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내며 사찰 음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죠. 음식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요리를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스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채식 위주의 단순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맛은 제가 먹어본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깊고 풍성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요리의 힘인가 봐요. 명상하듯 음식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수많은 요리를 배우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밀리, 이제 한국 요리 실력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민의 농담에 저는 웃음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에밀리. 제 안에 있던 공허함. 그 자리를 이제 따뜻한 무언가가 채우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이었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음식과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결심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 경험한 모든 것을 영국으로 가져가 나누겠다고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요리를 하겠다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고마워요, 한국.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에 오르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번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영국을 잇는 요리의 다리가 되겠다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6개월 전 이곳을 떠났을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에밀리,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를 마중 나온 사라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제 레스토랑 엘리시움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죠. 이번엔 한국과 영국의 맛을 융합한 새로운 컨셉으로 말이에요. 에밀리, 정말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까요? 기존 고객들이 떠나면 어쩌죠? 매니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달라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만든 요리라면 반드시 손님들의 마음에 닿을 거예요. 새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의 맛을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절하는 일은 정말 까다로웠죠. 하지만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성을 담아 요리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K 잉글리시 퓨전은 어떨까요? 새로운 메뉴가 하나둘 완성되어 갔어요. 김치 피자, 불고기 파이, 된장 크림 파스타. 한국과 영국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들이었죠. 드디어 재오픈 날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척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죠. 제가 진심을 담아 만든 요리를 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첫 손님의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곧 기쁨의 눈물이 났죠.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엘리시움은 곧 런던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영국 유명 음식 평론가들도 찾아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에밀리 해밀턴. 그녀는 영국 요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맛을 절묘하게 융합한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죠. 한국의 흑백 요리사 제작진에서 저를 특별 게스트로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흑백 요리사에 나갈 수 있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한다니 꿈만 같았죠. 여러분,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온 에밀리 해밀턴 셰프입니다. 흑백 요리사 무대에 설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년 전 이 프로그램을 보며 꿈꾸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요리의 정성과 정이라는 가치를 배웠고 그것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는 더 큰 사명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한국 요리 클래스를 열어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렸고, 한국에서는 영국 요리의 새로운 면을 소개했죠. 에밀리 선생님, 덕분에 요리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런던과 서울에 각각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나라를 오가며 새로운 요리의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고 있죠. 에밀리, 당신은 이제 단순한 셰프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 문화를 잇는 다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힘들었던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만약 제가 흑백 요리사를 보지 않았다면,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요리를 통해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주방에 섭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요. 진정한 요리의 비결은 정성과 사랑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들은 이제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흑백 요리사 같은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실래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돈과 행운을 부르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